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상대방은 과연 누굴까? 이름 석자 힌트 한번 볼게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은데 진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펼쳐볼게요. 짜잔. 그럼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오늘은 우선 1번 분들을 지금 좀 신경 쓰고 있고 호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중에 1번 분들한테 연애적으로 들이댈 사람의 이름, 초성을 한번 이따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1번 분들한테 조금 신경이 쓰인다. 1번 좀 괜찮은데 이렇게 호감 갖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 이성들이 요즘 보는 1번 분들은 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카드를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1번 분들한테 호감 생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약간 좀 표현력이 좀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나 혼자 마음 아프게 막 좋아하고 음흉하게 막 멀리서 바라보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요, 누굴 좋아하면 좀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약간 지금 나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대충 짐작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상대방은요, 본인이 진짜 좋아하고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밀당 같은 거를 잘 안 하고 좀 돌직구를 박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약간 지금 1번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중에는 제 말을 듣고 딱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놈이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인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표현력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잘 하던가 재밌게 하던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즐거워 이런 느낌을 주는 분 같고, 좀 장난기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일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잘못하면 선수 같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은데 이 사람이 진짜 선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연애에 서툴지는 않은 것 같아.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지금 좀 1번 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이성분들의 눈에 1번 분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최근에 이성들이 본 1번 분들의 매력 자리에 완드 프린세스 카드가 떠가지고 이성들이 약간 요즘 1번 분들 좀 귀엽게 보는 느낌이 있어요. 1번 보면 뭔가 괜히 장난치려는 이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1번이랑 같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한다거나 재밌는 거 같이 하고 싶다거나 1번이랑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하는 이성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1번 분들이 뭔가 좀 액티브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건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호기심도 많아 보이고 뭐 아이 같아 보여, 귀여워 보여, 그리고 사람이 좀 밝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이성들도 있대요. 그래서 1번이랑 같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좀 밝아진다라고 느끼는 이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스스로는 모르지만 1번 분은 분위기 메이커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괜히 1번이 완 1번이 온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약간 이러는 이성들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요즘 주변 이성분들이 1번 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속마음을 감추고 있을까까지 알아보면은 소드 6번 카드가 떠가지고 1번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이성분들도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1번 분들이 가끔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가 좀 힘들어, 이 카드는요. 그리고 지금 관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카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번 분들이랑 좀 더 지금 사이보단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이성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요 카드가 현실이 조금 힘든 카드여가지고 그 사람 본인의 현실 자체도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이 바쁘거나 뭐 버티는 상태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1번 분이랑 가까워지기가 힘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좀 더 딥해지기 힘든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장거리라든가 공적인 관계라든가 뭐 이미 한 명이 임자가 있다든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겉으로 1번 분들한테 티나게 다가가거나 막 잘 지내? 이러면서 연락을 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1번 분들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이랑 좀 더 깊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일단 겉으로는 선을 지키는 이성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현실적으로 1번이랑 가까워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당장 이성분들이 바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은 1번 분들의 근황이 알고 싶지만 일단 연락은 하지 않을게. 일단 이 거리 유지할게. 이 사이 유지할게. 약간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만약 호감 있는 이성들이 1번한테 다가온다라고 해도 진짜 조금씩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날엔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에는 나를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이성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1번 분들에 대해서 매력을 알아봤고, 이제 다음부터는 1번 분의 다음 애인이 될 수도 있는 후보죠. 1번한테 연애 감정을 드러내면서 좀 들이댈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조금 본격적으로 신상을 한번 까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분의 첫인상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와가지고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진지한 분이래요. 가볍지 않고 진중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7번 펜타클 자체가 계획적이고 침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BTI로 따지면은 P랑 J 중에 J에 가까운 분이고, E랑 I 중에서는 I 쪽에 좀 더 가까우신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검사해보면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대충 그런 쪽이 강하게 나올 확률도 높아 보이고, 내 앞길을 조금 착착 계획하고 헤쳐나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것보다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 때는 이 공부를 하고 몇 살 땐 결혼하고 몇 살 때 사업 시작해야지, 이런 좀 인생 계획을 좀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 같고,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첫인상이 표정이 풍부하기보다는 좀 침착하고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1번 분들한테 조금 호감 갖고 좀 들이댄다라고 떴거든요. 약간 스마트한 느낌도 들고요. 일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른스럽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딱 카드만 보면은 1번보다 연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연상이 아니더라도 좀 정신 연령이 또래에 비해서 높은 편이거나 본인이 삶에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감이 또래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사람일 수 있겠다. 말하는 것도 조금 정갈하게 깔끔하게 말하시는 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말만 하거나 뼈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통찰력이 그래도 좀 높은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1번 분들이 미래에 좀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될까? 어디서 만나게 될까? 보면요.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면요. 뭔가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된대요. 학원 다녀야지. 이 회사 다녀야지. 이 동아리 들어가야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곳, 혹은 뭐 운동, 뭐 취미 이런 거 같이 즐기거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뭔가 같이 행동하는 곳으로 1번이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연애 감정으로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료 아니면 좀 친구의 감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저 사람 좀 괜찮네? 좀 매력 있네? 약간 요런 쪽으로 점점 연애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1번 분들이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이런 다 같이 어떤 일을 하거나 놀거나 그런 공간에 자주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수동적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작해보자. 저거 한번 시작해보자. 저거 한번 배워보자. 저기로 한번 옮겨볼까? 이직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죠.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온라인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는 오프라인이랑 다르지 않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1번 분들이 이 사람의 어떠한 매력에 좀 호감을 갖게 되는 걸까? 매력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요. 컵 6번 카드가 떠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첫인상이 좀 어른스럽고 침착한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외로 친해지면 이 사람이 좀 귀여워진대요. 그래서 여기 컵 6번 카드가 추억, 동심 쪽의 카드여가지고 은근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이 겉으로는 되게 어른스러운 초자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애적으로는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재밌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반전 매력, 갯모애가 있는 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좀 진지한 사람이네. 그냥 평범하게 친구 1, 지인 1의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알면 할수록 좀 귀엽네. 약간 이러면서 좀 다시 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른스러운데 내 앞에서 좀 귀여워지는 애교 많아지는 분 같고 그러니까 뭔가 알고 봤더니 소년 소녀의 모습을 좀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타입들이 겉으로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가 깊어질수록 일편단심이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딴 데 한눈을 그렇게 잘 파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헌신적으로 좀 잘해주고 사랑을 하는 그런 타입일 수 있어요. 뭐 바람기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사람이 미래에 들이대잖아요. 1번 분들한테. 그러면은 한번 만나봐도 괜찮은 타입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형의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능력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기 일을 잘하고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연애도 괜찮지만 결혼하기에 조금 매력적인 분이다라고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컵 8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외로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쭉 컵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겉모습, 첫인상만 펜타클이지 나머지의 이 사람 특징은 전부 컵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사실 속이 되게 여린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수성 있고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무던함보다는 예민한 쪽에 가까우신 분일 수 있어요. 은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딱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추구미 이런 것도 확실한 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좀 신경 쓸 수 있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쪽이 뭔지 딱 알고 있는 분 같고 그래서 직업도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쓰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일 수 있어요. 뭐 패션 회사라든가 뭐 디자이너라든가 인테리어 뭐 마케팅 이런 느낌으로 감각, 센스,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 분야에 좀 종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하는 걸 좀 잘할 수 있다. 그런 관련 취미를 가지거나 나중에 그런 쪽으로 부업을 하고 싶을 수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분들한테 미래에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1번에게 감추는 속마음이 어떤 건지 좀 겉행동이랑 속마음을 좀 알아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1번 분들한테 대하는 겉행동은 컵 4번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1번 분들한테 돌직구로 고백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는 좀 관심 없는 척이나 드라이한 사람인 척이거나 아니면 나는 일적인 거, 공적인 거 그런 걸로만 너에게만 다가올 거야. 약간 요런 느낌 척을 할 수 있고 혹은 연애 자체에 관심을 없는 척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1번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자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좀 늦게 자각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한다고 해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최대한 이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밤이 늦었네요. 이만 잠자죠. 약간 이러면서 이제 딱 깔끔하게 대화를 끊는다든가 좀 젠틀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겉으로는 딱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있고 무관심한 척을 하는데 속마음에는 세상 감정적인 컵 퀸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1번한테 관심이 있는데 그걸 엄청 숨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맘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거나 상황일 수도 있고 이 컵 퀸 카드가 세상 감수성 터지고 혼자 여리여리한 카드여가지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이 1번한테 겉으로는 티를 안 내요. 근데 이제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1번이랑 보냈던 오늘 하루를 좀 복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되게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자기 맘대로 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1번 웃는 거 예뻤지. 1 번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은 웃으면서 나를 톡톡 쳤는데 뭐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관심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 근데 하필 거기서 날 쳤다니까." 약간 이러면서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카드이기도 해 가지고, 왜냐면 이 컵킹 카드가 상상력 1 티어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1번 분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1번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기분이 되게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할 때도 있다고 해요. '왜 저러지?' 싶은데 혼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막 1 번도 모르는 사이에 삐지고 막, 그래서 1 번이 뭐 오늘은 쟤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혼자 1 번의 어떤 행동이 삐져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어느새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 나름 귀엽죠. 지금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있어 가지고 이 상대방이 그러면은 1 번의 어떤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들이대는지도 한번 즉석에서 펼쳐 볼게요. 퀸 소드 카드가 나왔네. 어. 이 상대방이 본 1번 분들이 은근히 되게 도도한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는 귀엽고 액티브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데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철벽을 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1번 분들이 조금 스마트해 보인대요. 똑똑해 보이고 1 번이 말 같은 것도 좀 정제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좀 독립적인 모습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상대방이 봤을 때 1번 분들의 그런 모습이 다른 이성들과 비교해서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원하는 이성상은 남들한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이고 멋있는 그런 이성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성상에 1번 분들이 좀 부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1번 분들이요. 약간 이성 관계 같은데 그렇게 목매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철벽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른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본 거겠지만 이성분들이 봤을 때 1번 분들이 뭔가 흔히 말하는 여미새, 남미새 약간 요런 기운이 훨씬 덜하고 오히려 되게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이 이성분들의 눈에 되게 멋있어 보인대요. 그래 가지고 1번 분들한테 조금 들이대게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요, 1번 분들에게 조금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일지 궁금하거든요. 미래에 1번 분들이랑 사귀게 되면은 어떤 연애를 할지, 그리고 이분이랑 만나게 되면서 1번 분들이 조금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알아보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 이 사람의 이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이 사람 자체는 막 액티브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본 분들한테 미래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되게 액티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분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일본을 활동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일본 분들한테 주는 영향 자리에 완드 킹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둘이 사귀면 어떨까 자리에 완드 기사 카드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일단 둘 다 완드 코트 카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1 번을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느낌도 있고 1 번이 그동안 내가 잘 안 하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난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랑 이상하게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적극적이 되네.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 가지고 뭐 "이거 같이 해 볼래? 저거 같이 해 볼래? 아 이거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느낌으로 1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다든가 "아 나 잘할 수 있지." 이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좀 느낀다든가 자신감을 조금 채운다든가 '한번 내가 새로운 도전해 볼까? 까짓 거 뭐 한번 가볍게 해 보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한대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1번 분들의 행동력이랑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미래 1번 분들이 좀 더 주체성을 갖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이 사람이 뭐 그래서 수동적이야, 그래서 1 번이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이 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연애를 하게 되면 1번 분들에게 이 사람이 부족했던 걸 좀 채워줄 수 있고요. 1번 분들이 잘하는 게 뭔지 스스로 좀 자각을 하게 만들고 더 잘하게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연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사 연애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은 되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고 서로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들이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백할까 봤더니 좀 간접적으로 들이댄대요. 그러니까 고백도 딱 돌직구로 "아 나 너 좋아한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요즘 너 생각 많이 나."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나 좋아하나?' 싶지만 충분히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로맨틱한 느낌으로 슬쩍슬쩍 어필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원래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이면은 일반 분들이 좀 수동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게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상대방이 일반 분들의 자신감을 좀 채워주고 '일본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어필을 계속 해 준다면은 반대로 일본 분들이 적극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후자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대방이 그렇게 살짝살짝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마음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컵 퀸처럼 일본 분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출렁거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살면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저 그런 이성은 아니다라고 일본 분들을 보고 이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놓치기 싫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귀기 전까지는 좀 주춤주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사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관계에 정립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은 관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완드 기사 뜬 거 보이죠? 예, 그전까지는 뭔가 선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맘대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절제하는 느낌이었다면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좀 거침없이 행동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 어디 갈까?" 이런 제안도 그때부터 상대가 먼저 할 수 있고, 일본을 좀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급하게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귀고 얼마 안 지났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 볼래? 나 너도 소개시켜 주고 싶어."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거죠. 두구두구두구. 이 상대방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타로가 있나? 진짜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기대해 보시죠. 아니 무슨 수천 명이 다 "서강준 연예인 만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제가 카드 보면서 느낀 이 상대방의 이름의 분위기를 예시로 하나 적어 본 거예요, 연예인 이름으로. 그리고 진짜 힌트는 초성입니다. 여기 띄워 드릴게요. 우선 이름의 전체적인 느낌을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좀 각지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름 같거든요. 그러면서 좀 지적이고 단정한 좀 클래식한 이름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기 소드 에이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도시적인 이미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초성으로 치면은 기역, 키읔, 치읓, 히읗처럼 각지거나 좀 날카로운 발음의 초성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유하고 부드러운 이름보다는 좀 강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이름들은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유행을 안 타는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 이름으로 예를 들면은 김규식, 최현성, 남자 이름으로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서강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여자라고 하면은 김소현, 뭐 최현희,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뉘앙스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래식한 이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예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초성이랑 이름 예시 같은 거를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이 사람인가?' 싶을 때 다시 꺼내서 한번 이름을 대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이랑 일본 분들이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뭐 나중에 관계를 좀 잘 가져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 조언을 읽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완드 에이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이 상대방을 나타내는 카드는 죄다 컵 카드인데,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변하는 일본 분들의 모습, 일본이 해야 되는 거 조언 자리 보면 죄다 완드 카드예요. 이 완드 카드는 행동력과 추진력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어. 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일본한테 다가오면 참 좋은데 이 상대방은 조금 감성적이고 여려요. 그래 가지고 막 무지성으로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처도 좀 잘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상대방이 마음이 있는 거 확실해요. 근데 이제 막상 다가오는 걸 기다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만약 일본 분들이 진짜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마음이 있다면은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이 먹으러 갈래?" 뭐 "같이 운동하러 갈래?" 뭐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관계면은 먼저 일본 분들이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거나 리드해 주는 거가 좀 더 초반에는 둘의 관계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이요, 막상 사귀고 나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편이래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은 거침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전에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는 좀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짝살짝만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번 분들이 성격이 급해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빨리 확인하고 싶어 이러면은 먼저 딱 확신을 주면은 상대방이 어머머 이러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변할 거라고 하니까 조언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오늘은 2번 분들한테 곧 좀 연애 감정 표현하면서 들이댈 그 운명의 상대의 특징과 그리고 이름 분위기 초성 예시 이름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요 편지는 그래서 후반부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2번 분들 주변에 2번 분들한테 조금 호감 스택을 좀 쌓고 있는 사람,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봤는데 요즘 2번 분들이 이성분들의 눈에 좀 어떻게 비칠까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2번 괜찮은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소드 9번 카드가 떠가지고 자다가 악몽 꾸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놀라서 일어난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까지 걱정하는 카드고 내가 과거를 후회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아,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내가 좀 그때 왜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겉으로는 2번한테 먼저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좀 구질구질하고 절절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여기 카드에 잡힌 사람이 과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굿페이스, 굿썸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물론 뉴페이스일 수도 있지만 만약 뉴페이스라면은 2번 분들 앞에서는 크게 티를 안 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2번 분들 반응 하나하나에 생각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소심하신 사람이 지금 2번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소심하진 않은데 2번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후회하거나 절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좀 웃고 떠들다가 집에 와서는 이렇게 좀 이불 차는 타입이죠. '아 내가 오늘 이번한테 말 실수했나? 내가 괜히 그런 행동했나? 이번한테 좀 이상해 보였을려나?' 이런 자책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앞에서 좀 긴장하는 분일 수 있고 그 말은 즉 2번 분들을 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이 지금 2번 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이성분들이 본 요즘 2번 분들의 매력이 뭘까? 어떻게 이성분들에게 2번 분들이 좀 비칠까 봤는데 월드 카드가 떠 가지고 이 매력 자리에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약간 어떤 이성들의 눈에 2번이 되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뭔가 부족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잘할 것 같고 타고난 게 많은 것 같고 2번이 어떤 뭔가 타고난 진짜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매력이 있거나 할 수도 있고 자기 세계나 개성도 좀 확실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깔끔하고 그래서 흠잡을 데가 그다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성들이 좀 있대요. 2번을 보고 누가 말해도 2번은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그래서 2번은 소개팅을 시켜줄 때도 뭐 꿀리는 게 별로 없다. 되게 무난하고 근데 이제 이 무난하다는 게 나쁘고 뭐 그래서 특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각형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개를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디 소개했을 때 뭔가 좀 욕먹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된 사람 같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원만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뭔가 여유롭고 너그러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에 목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성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요런 느낌? 그래가지고 2번 분들이 사실 내 이상형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분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2번 같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면이 2번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어떨 때는 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너무 완벽하면은 반대로 내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의 이성분들에게는 2번 분들 첫인상이 살짝 차가워 보일 수도 있겠다. 여기 주변 이성분들이 2번 분들에 대해서 속마음 말 못하고 있는 속마음을
어떤 걸 좀 품고 있는지 자리에 컵퀸 카드가 떠 가지고 주변 이성분들이 2번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차마 먼저 내가 들이대거나 표현을 할 생각을 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2번 앞에선 좀 묘하게 애겐애겐해지거나 수줍어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겁쟁이가 된대요. 2번한테 고백하면 뭔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매몰차게 2번 분들이 거절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좋게 좋게 아 미안 나 지금 연애에 생각 없어서 이런 느낌으로 사람 좋은 느낌으로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상처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이성분들이 2번을 생각보다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한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2번이랑 비슷한 수준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이성도 있는 것 같고, 2번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기분이 이만큼 좋아졌다가 2번이 잠깐 멀어지거나 뭔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으면 좀 우울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좀 있고, 좀 2번 때문에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성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아직 2번 분들이 생각하는 굿페이스나 굿썸이 가끔 2번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촉촉해진대요. 그러니까 멀어져도 잘 잊히는 사람이 아니래요, 2번이. 그래서 감정 기복이 2번 때문에 좀 출렁일 때가 있고, 특히 밤에 새벽에 2번 생각나면 괜히 SNS 한번 들어가 보고, 예전에 내가 2번한테 했던 실수나 잘못 같은 걸 좀 생각하거나 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나 진짜 그때 유치했다. 이러면서 좀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좀 굿페이스나 굿썸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절대 먼저 연락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컵퀸 카드가 속으로 사귀고 내 안의 감정을 좀 간직하는 카드여가지고, 그러니까 비밀을 잘 지키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상대가 먼저 나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쉬울 수는 있거든요. 당분간은 2번이 설사 먼저 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자기 마음을 좀 감추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직 2번을 잊지 못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다시 붙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최근에 2번을 생각하는 이성이 있냐, 요즘 2번 분들의 매력이 주변 이성분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냐를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번 분들의 다음 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곧 2번 분들한테 좀 돌직구로 들이댈 사람, 연애 감정 들이대면서 연애 감정 드러내면서 조금 접근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신상을 까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황제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전차 카드에 소드 킹 카드가 이렇게 같이 떴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10 카드까지 떴어요. 그래서 2번한테 곧 들이댈 이 사람은 정체는 좀 테토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겐 쪽 말고 테토남, 테토녀 약간 요런 쪽에 가까울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일 잘하는 사람 같고, 가진 재능도 많고, 여기 보면 10번 펜타클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미 나의 바운더리가 확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꾸린 나만의 전문성이나 나만의 환경이나 나만의 지인, 친구들이나 이런 울타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아쉬워 보이는 게 없을 수 있겠죠. 나만의 조직, 나만의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만 보면은 이 상대방이 약간 어디 리더나 사장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멋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생님, 그루, 스승, 선배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 이번보다 연상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를 본 거 아니니까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온 카드들이 사회적으로 어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로맨스 판타지 소설 로판으로 비유하면은 약간 북부대공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로맨틱한데 은근 보수적이고 막 유교걸 유교보인데 헌신적이고 약간 요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럼 2번 분들이 어디서 만나냐,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랑 확 가까워지게 되냐 봤더니 선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은요 평소에는 좀 딱딱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확 풀어지고 같이 노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회사 상사야. 그러면 회식 자리 아니면 뭐 MT 가는 자리, 놀러 가는 자리, 일적인 얘기 안 하는 자리 있잖아요. 잡담하는 자리,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 술 마시는 자리, 술 취한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딱딱하고 FM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확 풀어놓을 때, 마음의 문을 확 열 때 그때 내적 친밀감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감추거나 어떤 계산을 하는 게 없이 솔직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때
술 다 마시고 집에 가.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편의점 앞에 보면은 그 깍깍 소리 나는 그 진실의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속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진실된 시간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열면은 다시 안 닫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거나 놀 때 이 사람이랑 사이가 확 가까워질 수 있겠다 싶고, 만약 제 설명을 듣고 누군지 대충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랑 이미 공적인 관계야. 그러면은 이 썬카드처럼 내가 같이 편하게 놀 수 있는 타이밍이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보면 될 것 같고, 만약 나중에 내가 새로 만난 뉴페이스야.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에는 안 맞아. 그러면요. 야외 활동할 때 있잖아요. 뭐 운동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뭐 여행지에서 뭐 만난다던가 아니면 친구의 소개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구한테 소개받는 이런 느낌으로, 중요한 건요. 밖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보단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가야 확 가까워지고, 이 사람이랑은 그 서로의 사회적 지위나 공적인 일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생성이 돼야 돼요. 조성이 돼야 그 사람을 좀 진짜로 친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이미 있으면은 최대한 이 사람이랑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면 좋고, 뭐 회식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꼭 참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적인 거 말고 취미 관련이나 혹은 친구 관련 소개권이 생기면 꼭 나가보는 게 좋고, 이 사람을 공적인 공간에서만 만나고 대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도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철벽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좀 그 TPO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나 장소 등등 상황에 맞춰서 자기 태도를 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편한 공간에서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편한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랑 깊어지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되게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떤 날을 계기로 확 친해지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대 본인이 먼저 선을 넘으려고 웬만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황제 카드가 많이 나오고 왕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 지위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본인을 되게 단속하는 초자가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금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조금 농담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을 안 넘고 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사귀게 되면 이 사람이 리드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상 테토녀인데 알고 보니까 애견이었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도 테토인데 속도 테토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 목표 같은 것도 딱 정해두면 직진하는 스타일일 수 있고, 어떤 조직 한 나라의 왕의 카드가 많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사람 자기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 안에서 리드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알고 지내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요, 내 가정에 되게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이에요. 굳건한 뭐라고 해야 될까? 기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선배, 선생님, 친구 이런 걸로 지내면 되게 든든하고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입 같다. 다음으로 이 사람의 직업을 한번 볼게요. 7번 컷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는 직업, 혹은 다양한 사람을 리드해야 되거나 케어해야 되거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직업이거나 직급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회사의 팀장, 사장 이런 장급일 수 있고, 혹은 이제 1인 기업, 스타트업 운영자, 아니면 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상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영업을 많이 해야 되거나 강단에 많이 서거나 이런 사람. 그리고 이제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딱딱한 분야 있잖아요. 숫자를 다룬다던가 뭐 회계 이런 것보다는 내 창의력이나 감성, 센스 이런 게 중요한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아니면은 뭐 이런 딱딱한 분야더라도 본인이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을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일터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고, 속으로 특히나 직장에서 이 사람 짝사랑했던 사람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경쟁자가 좀 있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제 막상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사귀면은 내가 좀 우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 거야. 약간 요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타입이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 좀 츤데레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2번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티를 안 내고 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척을 한대요. 딴청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에 2번 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다가올까? 그리고 몰래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2번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이랑 속마음 카드를 봤더니 여기 행동 자리에 소드 킹 카드가 떠가지고 딱 봐도 되게 철벽남처럼 보이죠. 미래 2번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야, 그 테러 새끼가 나한테 이 사람이 관심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벽이 느껴지는데? 야,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좀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츤데레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툴툴대고 공적인 일로만 연락을 하는 척하고 하지만 좀 선물을 쓱 내밀면서 너 이거 저번에 필요하다고 했잖아. 아니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쓱 선물 내미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면은 먹을 거 툭 무심하게 두고 간 타입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스치듯한 말이나 취향 같은 거 되게 잘 기억하는 사람이고 뭔가 조용히 챙겨주고 그런 거 좀 쑥스러워하는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분들이 츤데레 스타일을 좀 싫어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마냥 차가워 보일 수 있고 딱딱하거나 좀 엄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요. 지금 잠깐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2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2번한테 들이댈까? 이 사람이 바라본 2번 분들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컵 2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2번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즐겁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잘 통한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연상이어도요. 2번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고 되게 관심사도 잘 공감받는 것 같고 티키타카가 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장난이나 이런 나의 속마음 이런 거를 2번 분들이 좀 잘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2번 컵 카드가요. 되게 딥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딥한 어떤 1대1의 관계인데 이 상대방 자체도 1대 다수보다는 1대1의 관계에 강한 편인데 2번 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뭔가 낯선 사람이나 이런 나랑 덜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HP가 좀 더 깎이는 그러니까 체력바가 좀 깎이는 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번이랑 같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체력바가 차오르는 그러니까 힐링을 받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한테 되게 인간적으로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 친근감을 느끼고 2번에게 점점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상대방의 속마음 보면요. 전차 카드가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약간 철벽을 세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속은 거의 뭐 이글이글 불타는 불도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약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번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좀 부정하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 그냥 좋은 후배, 좋은 사람, 좋은 친구로밖에 안 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 마음 자각하게 되고 2번에 놓치기 싫다라는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 오토바이처럼 질주한다고 하거든요. 겉은 뭔가 차갑고 얼음 같은 느낌인데 속은 약간 열정 넘치고 불이 좀 이글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되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선을 훅 넘는 행동이나 발언을 예고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번이 뭐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막 놀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2번이 막 선물을 줬는데 막 서로 막 놀리는 가운데 2번이 다시 압수할게요. 막 이런 장난을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절대 못 주지 누가 준 선물인데 이러면서 이제 되게 내가 널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확 티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순간에 속으로 좀 놀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눈치챘나? 약간 이러면서 조금 표정이 굳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2번한테 살짝 나도 모르게 훅 선을 넘는 발언을 하다가 2번한테 마음을 어느 순간 들킬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오늘? 이러면서 막 챗GPT에다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2번이 그 상대방의 발언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왜 했지? 이러면서 챗GPT에 물어보고 막 이러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굿썸이나 굿패라면은 연락이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번을 어떻게 처음에 대할 것 같냐면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척을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중간중간에 2번을 계속 신경 써 왔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거나 뭔가 나름 선물 같은 걸 좀 챙겨준다거나 이래 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요. 다음으로 이 사람이 2번이랑 사귀게 되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 사람이 2번에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사귀면 어떨지, 어떤 연애 하게 될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의 이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2번 분들이 받게 되는 영향자리예요. 완드 3번 카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덕분에 2번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 된대요. 그리고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변하고, 무엇보다요. 2번 분들이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2번 분들이 혼자 일하고 혼자 살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모습이 있고, 좀 더 소셜리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받는 게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많아질 수 있고 연락을 좀 자주 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 덕분에 2번 분들의 세계는 넓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2번 분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싶고, 연애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만 봐도 귀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설사 사귀지 않더라도 그냥 지인이나 친구, 선배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면 2번 분들이 얻는 게 꽤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랑 사귀는 게요, 막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자리에 소드 5번 카드가 떠가지고 아예 안 싸우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랑 2번 분들 사귀면 2번 분들이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2번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가끔 있어요. 내 부족한 점이나 발전해야 되는 점을 알게 된다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이랑 교제를 하게 되면 가끔 좀 내가 벅차다라고 느낄 때도 있대요. 아, 내가 감당하기가 좀 힘든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찰이라는 게 발전적인 경우가 있고 소모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번 분들이랑 이 상대방은 전자인 것 같아요. 발전적인 경우.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마냥 편하고 행복하거나 막 그런 축 처지게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 서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둘의 인생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연애 상대로 가볍게 만나는 것보다는 결혼 상대로 내 인생을 걸고 만나는 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사람한테는 간이랑 쓸개랑 다 빼주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만나기 좋은 사람 같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두구두구 이 상대방의 이름에 대한 힌트를 볼게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이런 타로가 있나? 진짜 이름 석자 써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수천 명이 전부 이 요즘 핫한 아이돌 최산을 만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겠죠. 이거는 제가 카드를 보면서 느낀 이름의 분위기를 예시로 적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힌트는 초성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황제 카드가 떴죠.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좀 묵직하고 강한 느낌의 이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성을 기역, 치읓, 디귿, 비읍, 히읗 이런 걸로 좀 꼽아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은 이름에 이응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름이 묵직하고 강하거나 귀한 느낌. 그러니까 여자여도 좀 중성적인 느낌이 들고, 이름이 그 자체로 좀 존재감이 있거나 귀하거나 빛나는 이름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건우, 은우, 태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최선의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강하면서 귀한 이름. 그래가지고 요즘 핫한 아이돌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봤고, 또 다른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자면 좀 박보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뭔가 좀 강하거나 아름다운 이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딱 봤을 때 약간 예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메모로 따로 해놓으셨다가 미래에 좀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번 다시 꺼내 보셔가지고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이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혹은 관계를 좀 잘 해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조언을 읽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완드 시종 카드가 좋은 자리에 떴거든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이 이 상대랑 좀 잘 해나가고 싶으면은 다양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고 호기심을, 아이 같은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거나
도태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려면은, 혹은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되게 즐겁게 잘 살려면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아이 같은 호기심을 좀 보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함, 뭔가 계산하거나 몸을 사리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도전해보고 던져보고 말 걸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좀 더 원활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사람한테. 아마 이 사람이 겉으로는 차분한데 속으로는 이글거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한 상대한테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빡세다 싶기도 한데, 솔직히 이 상대방을 사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이댄다는 거지 이번 분들이 사귀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한테도 그 기준을 요구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발전하고 싶고 내가 진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만나도 괜찮고, 근데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연애 상대한테까지 긴장하거나 뭔가 배우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인이나 친구로 두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3번 분들한테 지금 최근에 이성분들이 조금 3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3번 분들을 호감을 갖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3번 분들한테 연애 감정을 좀 드러내면서 다가올 돌직구를 날릴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특징을 알아보고, 여기에 이름 석자 힌트까지 적혀 있으니까 이따가 이 편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변에 3번 분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부터 봤더니, 요즘 이성분들의 눈에 3번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보일까 봤더니 정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좀 3번 분들이 좀 매력 있다,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3번에 대한 어떤 평가나 호감을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적당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의 카드처럼. 그러니까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의 카드를 보면 저울을 들고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다가가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도덕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판결을 내는 카드예요. 선을 긋는 카드죠. 그래서 보통 연애적인 감정을 갖고 다가오려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감성적인 부분이 등을 떠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의 카드는 계산하는 카드고 이성이 지배하는 카드고, 지금 3번 분들과 나의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주변에 3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만 3번 괜찮네,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의외로 공적으로 칼같이 대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3번 분들은 저 사람이 날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그 정도로 호감을 갖는다고? 짐작을 못할 수 있고,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한들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했었다고? 그런 건덕지가 있어? 그렇게 매력적으로 봤다고? 왜 티를 안 냈어? 이러면서 놀랄 가능성도 커 보여요. 근데 이제 3번 분들 요즘 매력이 좀 물이 올랐대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이성분들이 보는 3번 분들의 최근 매력 포인트 자리에 완드 에이스 카드가 떠가지고, 주변 이성분들이 보기에 조금 3번 분들은 적극적이고 일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인생을 조금 즐기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뭔가 취미도 활발하게 즐기고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3번 분들 중에 이런 느낌? 뭐 그래가지고 3번 분들한테 좀 건강미를 느끼는 이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완드 카드가 나가지고 육체적인 섹시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3번 분들한테 그런 거를 느낀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3번 분들이 알고 보니까 좀 섹시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3번 분들의 내면 자체도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3번 분들이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뭐 몸매를 가꾸고 있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프로 같고 당찬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막 코디 이런 걸 찾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3번 분들도 좀 요즘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3번 분들의 외적인 부분, 분위기, 스타일, 아니면 행동,
육감적인 몸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성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약간 3번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뭐 내가 몸매가 강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몸매를 좀 부각시키는 딱 붙는 옷을 입는다던가, 내가 예쁘게 멋지게 나온 좀 분위기 있게 나온 셀카를 좀 SNS에 올린다던가. 그러니까 다만 여기 이성분들의 지금 모습 자리에는 정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더라도 속으로만 환호성을 내지르지, 그러니까 겉으로 3번한테 막 진짜 대놓고 껄떡댄다거나 성적인 어프로치를 해오진 않을 것 같고 속으로 꾹 참을 수만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 주변 이성분들이 차마 이번 3번 분들에게 말을 못하는 속마음이 있으면은 뭘까? 그러니까 3번을 두고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완드 4번 카드가 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상을 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3번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3번이랑 내가 절친이 되거나 연인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나랑 3번이 좀 더 친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번이랑 좀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공표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축하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성들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번 분들이랑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티내고 자랑하고 싶다는 심리도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지금 3번 분들의 관계 자체도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 내가 3번의 애인이 아니지? 막 속을 썩이면서 들이대고 싶고 막 이 마음 터질 것 같아. 이런 절박함이 아니라 그냥 살짝 상상해보는 정도죠. 3번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3번이랑 사귀면 어떨까? 어땠을까? 그때 내가 3번이랑 잘 됐으면 어땠을까? 딱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안 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가 이미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들이댔다가 지금의 현재 상태를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드 4번 카드는 이미 완성이 한 번 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굳거나 완드가 딱 땅에 박혀서 이 두 사람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이성이랑 3번을 좀 하나로 묶고 있는 공동체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깨트리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내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3번을 쟁취하려고 하거나 3번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막 대시하려는 시도는 당장으로선 크게 보이지 않는다. 3번 분들이 만약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좀 더 들이댔으면 좋겠다 싶다면은 아쉬울 수도 있는 리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지금 최근 혹은 가까운 과거까지 이 3번 분들을 주변 이성분들이 어떻게 봤냐를 살펴볼 거고, 이제부터는 그 3번 분들에게 미래의 연애 감정을 드러내면서 돌직구로 좀 들이댈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상을 지금부터 좀 까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과거보단. 3번 분들의 미래 연인이 될 수도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3번에게 들이대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제가 맨 처음 받았던 이미지가 뭐냐면 따뜻하다, 다정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 3번 분들한테 애정 표현을 하면서 조금 접근할 이 사람의 첫인상 자리에 10번 컵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건 되게 가정적인 느낌이다. 좋은데요?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컵 10번 카드 보면 무지개가 떠 있고 부부 막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뭐 아이들은 재밌게 놀고 있고 말 그대로 되게 이상적인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충만한 카드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카드인데 이 카드가 이 사람의 첫인상 자리에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이런 타입이요. 막 엄청 튀거나 유명하거나 개성이 있거나 인싸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막상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일 수 있어요. 찾는 사람이 많고 다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 사람을 다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같이 있을 때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잘 안 싸우고 사람이 좀 묻어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미래의 3번 분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딱 이런 삘이 올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직감을 어느 순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운명인가? 인연인가? 혹은 우리 좀 잘 맞겠는데? 약간 이런 직감 있잖아요. 흔히 약간 결혼한 상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할 것 같은데? 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직감에서 비롯되는 이런 거를 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3번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 상대방의 이미지가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순하고 다정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안정형 남친, 안정형 여친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T랑 F 중에는 F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속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주변 평판도 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상 연하 중에서는 동갑 아니면 연하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나이를 제가 따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카드에서 연하미가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귀엽고 장난기 있고 약간 댕댕미 있다고 해야 되나? 다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설사 연상이어도 3번한테 좀 잘 져주는 사람 같거든요. 그리고 3번이랑 눈높이 맞춰서 잘 장난치고 노는 사람 같아요. 다음으로 그러면은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좀 어떻게 만나게 될까? 이 상대방이랑 어떤 계기로 엮이게 될까를 보면 행우먼 카드가 떠가지고 약간 제 머릿속에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 소개로 만나는 사람, 소개팅이라든가 중간에 제 3자가 있는 사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약속을 잡고 거기 기다리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 사람. 특히 행운 카드 같은 거는 당분간은 둘이서 서로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배려해줘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데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잘 맞거나 알았던 익숙한 친구, 지인보다는 뉴페이스 쪽에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고, 아니면 이미 알던 사이여도 그렇게 친하거나 가깝지는 않았는데 미래에 갑자기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이 3번보다 후배거나 경험이 적을 수 있어요. 아까 연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집단에서 선후배로 만나거나 상사, 부하 이런 관계로 만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자. 그러니까 이제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 혹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사람, 약속을 잡아야 만나는 사람. 약간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가 떠오르고, 이 상대방이나 3번 분들이 뭔가 잘 맞는데 동시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체는 비슷해요. 이 사람의 그림체는 비슷한데 가치관은 비슷한데 성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한테 맞추고 익숙해지는데 초반에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요, 이 상대방이 생각보다 걱정이 많은 분 같거든요.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좀 여린 사람 같은데, 여기 이 상대방의 매력, 이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보고 어떤 매력을 좀 느끼냐, 어떤 매력을 느껴서 3번 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냐 자리에 소드 9번 카드가 떠가지고 이 상대방이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은근히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라고 해야 되나? 좀 분위기 읽는 능력이 좋은 사람 같고요. 배려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평화롭고 무던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이 상대방이 3번에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티도 안 내고 3번에 배려해 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3번이 깨닫는 장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개팅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뭐 먹으러 갈까요? 이랬는데 3번이 저 조개구이 먹고 싶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죠 해서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상대방이 조개구이를 못 먹는 거야. 비려서. 근데 이제 3번이 좋다고 하니까 배려를 해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겉으로 본인 불편한 걸 잘 티를 안 내는 성격 같아요. 그리고 평화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사귀면 3번 분들이 좀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상대방의 직업은 뭘까? 봤더니 월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뭔가 보이는 이미지랑 비교해서 자기 일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분야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월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 즉 개성이 강하거나 전문성이 강한 일, 공부 많이 필요한 거 이런 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프리랜서, 1인 사업가 이런 쪽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방향성이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깊게 들어가는 일, 그런 쪽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직장을 다니는 분일 수 있겠다. 그러면요, 다음으로 이 상대방이요 미래 사업분들한테 겉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들이댈까? 그리고 속으로 차마 3번에게 말을 못하는 감춰둔 속마음이 사실 뭘까? 한번 까보면은 여기서 좀 반전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생각보다 좀 발칙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자리에는 7번 소드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3번한테 좀 겉으로는 좀 장난도 많이 치고 마냥 착한 느낌으로 본인이 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자기 나름대로 3번한테 밀당도 할 수 있고 얄미운 장난을 좀 많이 칠 수도 있어요. 약간 매를 번다라고 해야 되나?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가끔 짓궂은 농담도 잘하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뭔가 말을 안 듣는 남동생, 여동생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첫 만남에서는 세상 착하고 다정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친해질수록 장난꾸러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3번 분들이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싶어요. 근데 이게 가끔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장난을 치지만 속마음은 컵 3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 상대방은 3번 앞에서 그냥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꿍꿍이가 있고 계산하고 막 이번에 내가 돈 이 정도 쓰면 쟤는 이 정도 써야지 이런 구질구질한 거 없어요. 그냥 3번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 3번이랑 놀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내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번이랑 수다 떨면 재밌어. 딱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3번이랑 같이 놀고 싶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제가 왜 연하미가 느껴진다고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 상대방은 좀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단둘이만 있자. 으흐흐흐 막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단둘이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모아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이랑 만약 3번 분들이 사귀게 되면은 같이 술자리를 갖는다던가 어디 놀러 간다거나 약간 이런 일도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친구 같은 연애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고 가끔 투닥투닥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상한 장난치고 약간 이런 연애 막 계단에서 막 올라가면 뒤에서 똥집하고 약간 이런 연애 할 수 있는 상대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 상대방이 그럼 3번 분들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냐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의 어떤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3번에게 들이대나도 한번 볼게요. 오, 컵 9번 카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3번 분들의 매력 포인트는요. 자존감이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나 하나로 완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3번 분들이 허영이나 아니면은 사치나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 중요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속, 내 자기 만족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인대요. 이 상대방의 눈에. 그래가지고 되게 3번은 본질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야. 같이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도 않고 3번 분들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되게 즐겁게 꾸려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3번 분들이요. 뭔가 이 상대방이 봤을 때 되게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물론 이제 꿈이나 야망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내가 원하는 쪽이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하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거나 나를 막 거기다가 우겨 넣거나 이러지 않고 3번 분들이 내가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를 이 상대방이 조금 되게 매력적으로 본대요. 그래서 되게 같이 살면은 나도 아등바등하지 않고 행복하게 되게 소탈하게 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3번이랑 결혼을 하면은 나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이 한두 명 낳고 되게 평범한데 즐거운 행복 있죠.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3번 분들이 자기 만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에 대해서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번 분들을 조금 좋아하게 된다. 호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3번에게 조금 다가가게 된다라고 카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다음으로 이 사람이 미래 3번 분들이랑 사귀게 되면 어떻게 사귈까? 연애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3번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이 사람의 이름 석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3번 분들한테 주는 영향 자리에 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번 분들은요. 성숙하게 만들고 좀 더 인간적인 사람, 좀 인간적으로 된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힘 카드의 여신이 마치 3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인연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끔 싸운다고는 하거든요. 여기 이 상대방이랑 4번 분들이 사귀면 어떤 모습일지 자리에 컵이 5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서로 맞춰나가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게 다 좋은데 이 점이 좀 아쉽네. 딱 얘가 착한데 이런 부분 센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딱 이런 느낌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배려도 하면 좋고 둘이 성격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장점이 곧 단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으면 안 되기는 하죠. 왜냐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상대방이나 3번 분들이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면은
서로 다른 부분은 잘 맞춰 나가고 나에게 없는 부분을 상대에게 배우면서 이쁘게 사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노력하는 스타일이래요. 또 특히 이 3번이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 자체의 체급이 높아진대요. 뭐 살찐다는 건가요? 뭐 물론 살찔 수도 있지만 행복살,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어른스럽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힘도 강해진대요. 뭐 상대방이 속썩여서 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같은 싸움이라도 어떤 싸움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어떤 싸움은 관계를 깨트리죠. 파국으로 이끄는데 3번 분들과 이 상대방의 싸움은 전자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를 가진 두 명이 만나서 서로의 세계를 더 넓히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3번 분들은 아, 세상 살만하네. 나 요즘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누구 이 상대방의 이름에 대한 힌트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타로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름 석자가 진짜 적혀 있거든요. 과연 어떨까요? 누굴까? 아니 수천 명이 전부 다 김종국을 만난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수천 명이 연예인 만나나요? 아니겠죠. 이거는 제가 카드 보면서 느꼈던 이 이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예인의 이름으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힌트는 초성입니다. 초성으로 올려볼게요. 우선 카드상으로 봤을 때요. 전차, 여기 보시면은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차고 힘 있는 이름이 떠올라요. 젊고 역동적인 이름. 그리고 동시에 조금 흔할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초성으로 따지면은 티귿, 치읓, 기역 이런 느낌도 있고, 동시에 이응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젊고 역동적인데 단순함과 묻어남도 같이 느껴지는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태형, 박경민, 뭐 여자면 김세현, 박수빈, 이진희,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연예인 이름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준기, 김종국, 한소희, 전지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발음이 힘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살짝 평범할 수도 있고 묻어난 느낌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지금은 감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의심이 되는 사람 만나면 한번 보시면서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요,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관계를 잘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조언까지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관계 조언 자리에 소드 킹 카드가 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관계 조언 자리에 소드 킹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배려심이 많고 무좀 무던하고 순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즉 살짝 좀 결정적일 때 우유부단한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고집은 있어요. 이 상대방 고집 세거든요. 순한데 고집 세요. 근데 이제 이 관계는 제 생각엔 3번 분들이 강하게 리드를 할 수 있는 관계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리드를 해주면 상대방도 뭔가 겉으로는 툴툴거리고 장난치면서 좀 마음 편하게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3번 분들이 연애랑 결혼 생활, 사람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굳게 세워주고 뭐 규칙 같은 것도 세워주고 이러면은 이 관계가 되게 윈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상대방이랑 3번이 서로를 아끼면서 생활한다. 고집은 세요. 이 사람은 약간 골든 리트리버인데 고집이 세. 그래가지고 나 더 이상 걷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뭐 사모분들이 막 줄을 땡기겠죠. 근데 안 움직이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고집이 센 사람인데 그래도 약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이 상대방의 좀 주인님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주인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식구 감정의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도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4번 분들을 주변에서 이성들이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4번 분들 신경 쓰는 이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미래의 4번 분들에게 연애 감정을 좀 드러내면서 다가올 좀 들이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그 정체를 한번 미리 한번 스포일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변에 4번 분들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성들이 보기에 4번 요즘 어떤 느낌일까? 최근에 4번 분들이 신경 쓰고 호감 갖는 이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봤는데 소드 프린세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주변에 4번 매력 있네, 좋아 보여라고 생각하는 이성들이 뭔가 하는 스탠스가 눈치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드 프린세스는 약간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4번한테 바로 친해지자고 막 들이대고 친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보거나 겉으로는 크게 티를 안 내고 평범한 친구나 지인처럼 어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체구에 비해서 야심이 커요. 욕심은 있거든요. 칼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4번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4번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친해지고 싶은데 이런 욕심은 있는데 이 이성들의 마음속에 딱 판단은 안 선대요. 눈치를 보고 있고, 내가 다가가면 4번이 받아줄까? 뭔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내가 4번을 완전히 판단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4번이 나한테 만만하지 않아. 그런 걱정이 있어요. 뭔가 나 4번한테 애둘러 거절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또 '나만 4번 괜찮게 보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4번이 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석인가 봐.' 약간 이런 생각하는 이성들도 좀 있고, 그리고 '내가 4번한테 다가가도 되나? 그런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그런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나 나 자신 자체에 확신이 안 서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이성분들이 4번을 살짝살짝 찔러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다가가지는 아직 못하는 모습이 있고요. 왜 이렇게 망설일까? 그 이유를 봤거든요. 여기 주변 이성분들이 본 요즘 4번 분들의 매력이 뭘까? 어떤 모습으로 좀 주변에 비치고 있을까? 4번 분들이 봤더니 컵 3번 카드가 떠가지고 4번이 일단 혼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4번이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북적북적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사람이다. 즉 인기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주변 이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성, 어떤 이성들의 눈에는 4번 분들이 약간 인싸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저 인싸 아닌데요, 저 아싸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컵 3번 카드는 내가 마음이 잘 맞는 여러 명의 친구가 축배를 들면서 함께 노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이 이성들이 보기엔 약속이 좀 많아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바빠 보일 수 있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선뜻 다가가기 힘들 수 있어요. 나만 4번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도 4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4번이랑 비교하면, 그리고 4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데 4번은 뭔가 함께야.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일도 바빠 보여.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4번이 좀 스페셜리티한 사람일 수 있지만 4번한테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원 오브 댐 느낌이 아닐까 나는 4번에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이성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짐작이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싶을 만큼 의외의 인물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번을 보고 열등감 비슷한 걸 느끼는 이성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4번이 좀 잘나 보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라는 생각도 들고, 4번 분들이 좀 인간관계가 좀 원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든다. 여기 주변 이성분들이 4번한테 좀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감추고 있는 속마음이 뭔지 봤는데, 근데도 여기서도 펜타클 10번 카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펜타클 10번 카드는 내가 풍족한데 그 사이에 소외감도 느껴,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이랑 뭔가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4번이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4번이 이미 다른 사람들 잘 지내는 것 같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인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뭔가 거기에 비하면은 초라하고 원오브댐 같고, 그래서 4번의 눈에 나는 잘 안 띄겠지, 약간 의기소침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멀리서 4번을 슬쩍슬쩍 바라만 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외로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굴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굿페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딱 SNS 염탐하는 그런 심리잖아요. 4번 잘 사는구나. 즐거워 보이네. 딱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만 보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4번 분들은 저 인기 없는데요, 지금 진짜 힘든데요, 이럴 수 있고,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렇게 절 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이 굿페이스고 굿썸이고 4번의 어떤 기쁘고 좋아 보이는 소식만 간간히 받아보는 거면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도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걱정된다라는 마음도 좀 그럴듯하고, 그래서 4번 분들은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구나, 약간 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현재 혹은 가까운 과거의 4번 분들을 바라보는 이성분들의 심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중요하겠죠. 4번의 다음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그 4번 분들에게 연애 감정 드러내면서 조금 들이댈 사람 있잖아요. 4번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들이댈 사람의 정보를 지금부터 신상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어떤 이름인지, 이름 석자까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4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카드를 쫙 펼치면서 보면서 맨 처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요. 아, 이분 인싸 같은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활기차고 잘 노는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4번 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근데 미래의 4번 분들이 만나고 4번 분들에게 들이댈 사람은 약간 인싸 느낌이 강하거든요. 여기 보면 활기차고 되게 잘 노는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첫인상이 뭘까 봤더니 완전 6번 카드가 떠가지고 이 사람, 이 카드는 대표적인 승리의 카드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카드예요. 그리고 상당히 눈에 띄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있고 고집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카드의 남자도 다른 여자 보면서 한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한테 곧 다가올 이 상대는 좀 자신감 있는 스타일 같아요. 4번에게 좀 당찬 느낌도 줄 것 같고 어리거나 젊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연하미, 당당한 연하미가 좀 뿜뿜하는 사람 같거든요. 건방진 연하?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하가 아니더라도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살면서 승리했던 경험, 혹은 내가 뭔가 해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많은 경험이 이 사람의 자신감을 뒷받침해주는 경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뭐 내가 잘하면서 나의 매력이나 능력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다. 그래서 첫인상은 뭔가 성격에 구김살이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느낌에다가 인생을 좀 즐겁게 사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도 주거든요. 유쾌하다, 쾌활하다, 딱 이런 표현이 맞고, 그러니까 연애도 비교적 좀 많이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사람 같고요. 그러니까 카드 자체에 양기가 많아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그럼 4번이랑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될까? 어떤 계기로 이 두 명이 엮이게 될까? 어떻게 들이대게 될까? 한번 봤더니 컵페이지 카드가 나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랑은요 좀 가볍게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직장에서 만나더라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라이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컵페이지 카드가 좀 호기심이 진짜 많고 마음 가는 대로 도전하는 어린아이의 카드예요. 그래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심각하지 않게 라이트하게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우연하게 가벼운 기회로 같이 밥을 먹게 된다든가 합석을 하게 된다든가 모임을 갖게 된다든가 아니면 같이 취미를 뭔가 즐기게 된다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연히 인연이 닿고 그 순간 확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 이번 약속 때 내 친구도 같이 불러도 돼? 소개시켜줄게. 딱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이번에 여기 맛집 되게 괜찮다던데? 마침 저희 집 앞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가실래요? 제가 먼저 웨이팅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볼까? 가볍게 한번 이렇게 나간 자리에서 약간 이 상대방을 좀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주로 노는 자리, 마시는 자리, 먹는 자리일 쪽이 가능성이 커 보이고 뭔가 관계도 수평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과연 4번 분들이 호감을 갖게 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4번 분들이 조금 이 상대방을 좋게 볼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매력 포인트 보면은 히어로팬츠 카드가 떠가지고 교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매력이 좀 폭발할 수 있는 타입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중재도 좀 잘할 수 있고 가끔 공수표도 날릴 수 있어요. 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얘기? 아니면은 아 진짜 대단하다. 칭찬도 좀 잘할 수 있고 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약간 이렇게 살가운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MBTI로 치면 이 느낌이 좀 더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 그런 면에 약간 페이스가 말려드는 느낌으로 호로록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럼 걱정되는 게 이 사람 그럼 바람기 있나요? 라고 하면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란하게 이성을 만나고 다닌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정착하면은 상대방을 잘 배신하지 않는 타입일 수 있고 그냥 세상을 좀 즐겁게 살고 싶고 사람을 좋아할 뿐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본인이 매력 있다라는 걸 스스로도 좀 자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연애나 썸을 타게 된다면 확실하게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홀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타입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하면 성공하실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예체능 쪽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을 수 있고 예술적인 감각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생각이 프리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같이 사귀면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는 연애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 너무 멋있는 사람을 만났어. 진짜 완벽한 상대다.' 이게 아니라 '아 나도 재밌겠다.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재밌는 데이트하고 싶다.' 이런 부러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타입이 이 상대방이 애교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4번 분들이 보면서 '아 뭐야 평소에는 좀 얄미운데 이놈 참 이런 면은 귀엽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이 귀여운 사람 좋아하면 희소식이겠죠. 다음으로 이 상대방의 직업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을까 볼까? 완드 페이지 카드가 나와 가지고 참 이 상대방은 페이지, 시종의 카드가 많이 나온다. 아이의 카드가 많이 나온다 싶고 되게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면이 있는 사람 같다 싶은데 이 완드 페이지 카드도 호기심이 많고 나의 감정이나 열정 같은 걸로 돈을 버는 카드라 좀 특이한 직업이나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특이한 부업이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특이한 직업이야. 막 이건 아니고 뭐 병아리 감별사 이런 거 아니고 병아리 감별사 아세요? 옛날에 그런 직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 하면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직업이나 취미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해커야. 해킹을 잘해. 아니면 디자이너야. 이런 디자이너도 약간 뭐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거나 하면은 좀 사람들이 오 하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인플루언서야. 인스타, 유튜브. 혹은 춤을 잘 춰. 악기 연주를 잘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한 분야에 푹 빠져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질하는 느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연구원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상대방은요 능력은 충분히 돼요. 근데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윗자리 그러니까 관리직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무하는 걸 훨씬 좋아할 수 있고 사람들 관리나 정치질이나 이런 거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미래의 사모분들이랑 어떻게 만날까? 4번이랑 어떤 관계로 만날까? 4번에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들이댈까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겉행동과는 다르게 속마음이 또 어떨지 4번 앞에서 숨기는 속마음은 뭘까? 두 장을 펼쳐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행동 자리에 컵 나이트 카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이 처음에는 4번한테 좀 친절하고 다정하고 스윗하게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 카드여가지고 4번한테 뭔가 친절하게 다가오거나 어떤 도움을 주거나 4번한테 호감이나 관심 있는 거를 대놓고 드러내면서 다가온다고 해요. 우린 친구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밀감을 강조한다던가 너 이런 거 관심 있어? 같이 할래? 우리 여기서 이거 놀러 갈래? 혹은 4번 분들의 매력이나 장점을 대놓고 말하면서 칭찬을 해주거나 4번 너 이런 거 되게 잘한다. 너 이런 부분 되게 개성인 것 같아. 너의 개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첫인상으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두 분이서 좀 더 이성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면요. 고백도 상대방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무겁게 할 것 같진 않고 가볍게 나 너 마음에 드는데? 약간 한번 만나볼래? 오늘부터 1일 할래? 막 자존심 세우고 막 애매하게 밀당 이런 거는 잘 안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모분들이 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를 모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만약 사모분들이 이 상대방이랑 썸 타고 연애를 하면은 그 과정이 좀 설레고 재밌을 수 있어요. 약간 연하남, 연하녀 만나면 회춘한다고 하잖아요. 회춘이니까. 표현이 좀 웃긴데 그 젊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덩달아 젊어지고 어려지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분위기가 좀 상콤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이 상대방이 그 4번 분들의 좀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들이댈까 이 상대방이 바라본 4번 분들의 매력은 뭘까 한번 또 여기서 한 장 펼쳐 볼게요. 약간 이 사람은요 4번 분들이 본인에게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소드 2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소드 2번 카드 되게 신중한 카드고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혼자 있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기질 자체는 조금 내 안에 좀 파고드는 걸 잘하는 성격일 수 있고 고집도 좀 있을 수 있고 내 신념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드 2번 카드가 눈 가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접근하지 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기도 하고 이 카드는 연애에도 그렇게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미새 남미새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이 소드 2번 카드는요. 그러면서도 내가 양손에 칼이 2개가 있는 사람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연애적으로 물란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마음을 열면은 되게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내 바운더리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 말하는 것도 조금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4번 분들이 말을 조금 날카롭게 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뾰족하게. 그러니까 뭔가 상처 준다. 약간 요런 느낌보다는 핵심을 찌른다. 너 정말 핵심을 찌르네. 뭐 약간 요런 챗GPT.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을 좀 잘할 수 있어. 4번 분들이 약간 현침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약간 이 상대방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상대방의 특성이랑 완전 반대되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랑 반대되는 사람의 성격을 조금 매력적으로 느끼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다.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이 나에게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매력이다라고 느껴서 다가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분들한테 다가오는 이 상대방이요. 속마음이 어떻냐면요.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상대방의 장점이 곧 단점이고 반대로 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4번 분들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요. 4번한테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잘 안 보네. 4번이 내가 약간 조금 아오 아니네. 그 아오 안 아웃 오브 안중. 약간 요런 거네. 나한테 관심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서운할 수도 있고 반대로 4번 분들도 이 상대방한테 이런 면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이 약간 노느라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친구들을 좀 너무 자주 만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대방은 4번 분들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바람을 피우거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만나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나가면 되고 서로의 오해를 풀면 되는 문제라 뭔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다음으로요. 이 상대방이랑 4번 분들이 사귀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 상대방이 4번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이 사람의 이름 힌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4번 분들한테 주는 영향으로 컵 8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요. 4번 분들이 약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예 안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평화로운 커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둘이 가치관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둘 중에서 좀 더 진중하고 성숙한 쪽은 4번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4번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서운한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상대방이 4번에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나도 이거 서운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컵 카드는 8번 카드는 내가 마음을 크게 쏟고 잠깐 지쳐서 잠수 타거나 쉬러 가는 카드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우면 잠깐 냉전이 이어지거나 삐져 있거나 말을 안 하거나 약간 이런 모습도 있고 근데 절대 완전히 끝내는 카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이랑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4번 분들은 이 상대방이랑 만남으로써 어떤 한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맞부딪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최선을 다하는 관계 서로 모난 부분을 맞부딪혀가면서 결국에 아름다운 관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그런 것의 의미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랑 4번이 사귀었을 때 어떤 연애할지 봤더니 선 카드가 나가지고 일단 도파민 하나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선 카드, 아이 카드만 봐도 양기가 아주 끌어넘쳐요. 그래서 4번 분들이 만약 지금 성인이면은 이 상대방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마치 내가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미 학생인 4번도 있겠지만 인생은 원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야 진짜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랑 연애하면은 되게 친구 같은 느낌으로 뭔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분조카 다니고 서로 장난치고 같은 취미도 공유하고 서로를 서로의 친구에게 되게 소개 잘하고 뭐 운동하면 서로 대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즐거운 연애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되게 숨기는 거 없는 그리고 서로한테 되게 솔직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는 나체로 오늘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서운한 점도 말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러프하게 싸울 수 있어요. 자주 싸울 수 있지만 시간 지날수록 되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보는 커플 되게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상대방은 과연 누굴까? 이름 석자 힌트 한번 볼게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은데 진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펼쳐볼게요. 짜잔. 아니 뭐야 뭐 연예인이야? 뭐 수천 명이 전부 다 차은우를 만난다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제가 카드 보면서 느낀 이름의 분위기를 연예인 예시로 들어서 적어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힌트는 초성입니다. 초성 띄워드릴게요. 우선 카드상으로는요. 동글동글하고 순한 발음이 많이 떠올라요. 왜냐면 컵 시종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초성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이응, 리을, 시읒, 지읒, 니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네임 예시를 들면은 일반인 이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연우, 유준호, 이우진 이런 사람 있죠. 여자로 치면 이유나, 이수아, 김유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이응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여운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 이름으로 예시를 들면은 정혜인, 차은우 아까 말한 임시완, 오유나, 박보영 딱 이런 느낌.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왠지 착하고 순한 느낌 그리고 귀여운 느낌 나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예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나중에 미래에 비슷한 사람 만나면 꺼내서 한번 이름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상대방이랑 사모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잘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관계 조언까지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관계 조언 자리에 컵 시종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이 시종 카드는 상대방의 정체성과 같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 4번 분들이 상대방이랑 원활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너무 유치한 것 같아. 너무 아이 같아. 좀 성숙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처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런 보정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이 강점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단점으로만 보고 지적을 하면은 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자신이 이 특성에 이 되게 본인의 매력이라고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넌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 같아. 너 이런 부분 되게 귀엽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이 상대방은 4번은 날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빠르게 연대요. 그러면서 4번을 되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4번 분들의 특성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진지해? 왜 그렇게 사람이 재미없어?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말하면 4번 분들도 정 털리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랑 관계를 조금 잘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4번도 약간 비슷한 감각을 가져야 된대요. 즉 이 상대방이 눈높이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같이 뭐 하자라고 하면 같이 따라가서 체험도 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좀 호기심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이런 것들 그리고 매사에 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대요. 그리고 좀 둘이 싸울 때 너무 마냥 이성적인 관점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적인 부분 케어해 주는 게 의외로 되게 빠르게 화해할 수 있고 이 상대방을 순한 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 너 이런 부분 기분 나빴겠지. 이해해.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 이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너가 잘못했고 이 부분은 맞고 틀려. 이러면 평행선을 달릴 수 있고 좀 반감을 살 수 있대요. 너 이런 부분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하고 싶어. 그럼에도 널 사랑하고 아끼고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은 상대방과의 연애는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고 자주 싸워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